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6세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할머니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 3박 4일간의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호와 아내 미라가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이 왜 이렇게 깔끔하지? 평소보다 신발이 적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TV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그때 방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소리였죠. 어머니, 장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강은옥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말끔했고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왔구나. 어머니, 집안이 왜 이래요?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미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내가 다 정리했어. 할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정리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여기서 나갈 거니까. 이 한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강은옥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은옥 할머니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4년 26살의 은옥은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남편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겨우 돌이 지난 첫째 아들과 뱃속의 둘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시장 한켠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전 재산 30만 원을 털어서 말이죠. 새벽 4시 30분, 은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5시 30분부터 떡볶이 양념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던지 발끝으로 걸어 다녔죠. 엄마, 배고파. 7살 장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도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후에야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마는 일.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아이들의 하루 생활비였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혼자서 잠들어 있었죠.
미안하다, 우리 아들들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은옥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은옥이네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엄마,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야? 대학생이 된 장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부자는 무슨? 이 돈으로 너희 대학 등록금 내고 아파트나 하나 마련하면 다행이지. 은옥은 번 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장호와 차남 민호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 자신은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고 미용실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되면 돼. 드디어 1998년 은옥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던 것이죠. 우와, 엄마, 진짜 우리 집이야? 그래, 이제 우리도 집이 있다. 은옥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정말 자신의 집을 가진 거였거든요. 1999년 봄, 장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미라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미라는 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라입니다.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죠. 우리 장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장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줬어요. 혼자서 두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미라의 말에 은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은옥이 대부분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을 털어서 결혼식장도 잡고 예단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당분간 은옥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전세금도 아낄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미라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학원에서 늦게 끝나니까 저녁은 미리 해놓으셔도 될까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옷은 섬세하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데. 어머니, 반찬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해주세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분식집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냄새가 집안까지 뵐 때가 있었어. 은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가족을 먹여 살린 일을 냄새 난다고 하다니. 미라야, 그 분식집 덕분에 너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미라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미라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의 집에서 분식집 냄새가 나면 좀.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은옥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001년 손자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은옥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준우,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은옥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미라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모든 육아는 은옥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복귀해야 하거든요. 준우 좀 봐주세요. 새벽에 우는 아이 달래기, 기저귀 갈기, 분유 타주기, 이유식 만들기. 65세의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은옥은 참았습니다. 내 손자인데 뭐. 하지만 미라의 태도는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자꾸 울어요. 뭔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 이유식의 간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이 옷을 왜 이렇게 입히셨어요? 마치 은옥이 뭘 해도 잘못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친정어머니가 오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준우가 엄마만 찾아. 역시 친할머니는 다르네. 우리 준우,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은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일에는 자신이 모든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정작 할머니는 친정어머니만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2005년 은옥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쪼그리고 앉아서 분식집을 한 탓에 무릎이 망가진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분식집 일과 집안일, 육아까지 해야 했거든요. 2007년 드디어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장호가 말했지만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수술. 얼마나 걸리나요? 입원 기간이 2주,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2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이나 일을 쉴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무릎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미라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저는 일하러 나가야 하고 준우도 봐야 하는데 장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수술은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좀 더 버티실 수는 없어요. 은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을 더 걱정하다니. 그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결국 수술을 미뤘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은옥의 무릎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도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은옥에게 의존했습니다. 할머니, 준우 학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오니까 청소 좀 부탁해요. 엄마, 김치 떨어져 가는데 언제 담그실 거예요? 은옥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2012년 둘째 손자 민준이까지 태어났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육아가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민준이도 부탁해요. 첫째 때 워낙 잘 봐주셔서. 미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은옥의 하루 일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분식집 준비 준우 등교, 준비 민준이, 육아 분식집 운영 준우 하교, 후 돌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밤 11시 취침. 73세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은옥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은옥의 무릎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수술 받으셔야 해요. 더 늦으면 인공관절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은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수술을 받아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도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하필 지금요? 준우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도시락도 싸야 하고. 어머니, 민준이가 아직 어린데 어떡하죠? 심지어 장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요즘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은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런데 뭐예요? 수술하는 동안 나 좀 돌봐달라는 건 안 되냐?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간병인 쓰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은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아픈데 간병인을 쓰라니. 도대체 자신이 이 집에서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드디어 수술 날이 왔습니다. 은옥은 혼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은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쁜가 봐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와서 밤샘 간병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할머니, 물 드실래요? 그 모습을 보며 은옥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장호가 잠깐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알았다. 고생하지 마라. 은옥은 끝까지 아들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잃었을 때도 깨어났을 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었죠. 할머니, 가족들이 참 바쁘시나 봐요. 응. 다들 할 일이 많아서. 은옥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원 일주일째 되는 날, 은옥은 우연히 장호와 미라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장호가 전화를 받는 소리였죠. 여보, 엄마 수술은 잘 됐어. 근데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언제 집에 오시는데?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한 달이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요? 아이들 돌봄은요? 그러게. 참 곤란하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들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죠. 여보, 이참에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어차피 몸도 불편하시고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설득해봐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다고 하고 또래 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친구들도 초대하기 어렵고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이고 신혼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맞아. 이참에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은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퇴원한 은옥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술 잘 되셨죠? 미라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준우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해주던 일들을 못해서 불편했던 거죠. 미안하다, 준우야. 할머니가 아픈 거 몰랐지.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도시락은 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12살 아이의 말이지만 은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이제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집안일 천천히 시작하세요. 물리치료는 아직 더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잖아요. 빨래나 설거지 같은 것들. 은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일을 시키다니. 2021년 은옥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상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임대료를 50만 원 더 올려야겠어요. 싫으시면 다른 분 들어올 준비되어 있거든요. 건물주의 통보를 받고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예전만큼 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분식집을 접어야겠어.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어.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엄마. 이제 집안일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장호의 말에 은옥은 허탈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한 위로나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집안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분식집 마지막 날, 은옥은 혼자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했던 조리도구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어.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며 은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공간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한 후 은옥의 일상은 완전히 집안일로만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집안일 더 꼼꼼히 해주세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 픽업도 부탁해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할머니, 내 방 청소도 해줘. 친구들 놀러 온다고. 은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가족들이 은옥을 점점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대화할 때 은옥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준우가 학교에서, 민준이가 학원에서. 은옥이 말을 꺼내려고 하면 모두 대화를 멈추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준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옥은 말을 삼켰습니다. TV 리모컨도 마음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볼 프로그램 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보세요. 점점 은옥은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라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죠.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방에 계셔 주세요. 그리고 차나 과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은옥은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은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라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글쎄, 좀 그렇긴 하지. 나이 드신 분이라 이해는 하는데 요즘은 다들 따로 살잖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맞아. 우리도 독립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 요즘 좋은 데 많던데. 그러게. 거기가 또래분들도 많고 전문 관리도 받을 수 있고. 미라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희 인생도 중요하잖아. 그 순간 미라가 한 말이 은옥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머님이 가시면 우리 생활이 훨씬 편해질 텐데. 은옥은 그 자리에서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장호가 퇴근해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좋은 요양원 추천해줬어. 한번 알아볼까? 그래, 어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라.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설득해봐야죠. 우리도 이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은옥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2024년 8월, 장호 가족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정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없는 동안 방도 정리하시고 평소 같으면 여행 준비를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은옥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은옥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50년 넘게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면 굳이 여기서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일주일 후에 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은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가족들이 떠난 후 은옥은 조용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이런 고요함이.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은옥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할머니,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좀 낮을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깔끔하게 관리되었네요. 네, 제가 평생 정성껏 가꾼 집이에요. 3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었지만 은옥은 바로 승낙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은옥은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5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호의 어린 시절 사진, 손자들의 그림, 남편의 유품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에만 매달려 살 수 없어. 필요한 물건들은 택배로 미리 새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중고 업체에 팔거나 기부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은옥은 해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은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한편 은옥은 이미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집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샀는데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은옥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장호 가족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집이다. 역시 집이 최고야.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도 소파도 식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보, 도둑이 들었나? 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은옥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당당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왜 이래요? 장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내가 정리했어. 정리했다고요? 우리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미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팔았어. 그리고 기부했어. 뭐라고요? 그리고 이 집도 팔았어. 이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장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어제 잔금 받고 완전히 정리했어. 어머니 미쳤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미라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때 은옥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미라가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장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은옥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20살부터 지금까지 56년을 너희들만을 위해 살았어.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가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어.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장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라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뭐 했어? 수술 받을 때 곁에 있어줬어. 내가 무릎 아프다고 할 때 집안일 걱정부터 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너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했어. 내가 없으면 생활이 편해진다고 했잖아. 나를 짐으로 생각했잖아.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56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직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 무시와 냉대뿐이었어. 나를 가족이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옥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너희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살고 싶어. 장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은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보다는 돈이 궁금한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어.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며칠 후, 은옥은 정말로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 이삿짐을 정리하며 은옥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안녕하세요. 강은옥입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서 조용히 지내려고요. 잘하셨어요. 여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이 많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초대해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첫 한 달은 은옥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옥 씨는 자식들이 효자일 것 같은데 왜 혼자 사세요? 글쎄요. 아이들도 바쁘고. 은옥은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집이 많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마을에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할머니들은 혼자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우리끼리 지내는 게 더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이웃 할머니 정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은옥도 점점 그 기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은옥은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옥 씨, 농사는 처음이세요? 네, 시장에서 장사만 했지 농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 작은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와, 내가 키운 상추가 이렇게 클 줄이야.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은 특별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나누어 먹는 재미도 쏠쏠했죠. 은옥 씨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제가 50년 넘게 해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을에서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은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요리 실력이 여기서는 소중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 은옥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요리 교실을 열게 된 것이죠. 은옥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우나요? 오늘은 묵은지로 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젊은 며느리들까지 은옥의 요리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불 조절만 잘하면 돼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주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였거든요. 마을 축제 때는 은옥이 만든 떡볶이, 부스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은옥은 뿌듯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분식집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거든요. 은옥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요. 마을 이장님의 말에 은옥은 감동받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장호였습니다. 엄마. 문 앞에 선 아들을 보며 은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부동산에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장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장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바다도 보이고. 응, 여기가 좋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장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호야, 고맙다. 하지만 난 이제 여기가 좋아. 엄마, 너희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장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왜요? 여기서 나는 강은옥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강은옥.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장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그럼 가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은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괜찮아.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어. 장호는 결국 혼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번에는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우와 민준이도 함께였죠.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와 은옥을 안았습니다. 우리 준우,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희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라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엄마, 우리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집에 와주세요. 은옥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대신 너희가 가끔 놀러 오면 어떨까? 여기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고. 정말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은옥은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옥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마을 이장님의 말이었습니다. 은옥의 요리 교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와 달라는 곳도 있던데요? 아이고, 그런 건 사양해. 나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은옥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7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마을에는 은옥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할머니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은옥 언니처럼 살아보자. 맞아. 나이가 뭐 대수야. 은옥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호 가족이 마을에 놀러 오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뭘 배울까요? 준우가 즐거워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지락 칼국수 만들어 볼까? 와, 좋아요. 손자들과 함께 요리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미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아니야. 나도 너희들과 떨어져서 지내보니 너희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어머니,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나 봐. 이제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은옥이 온 후 마을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은옥 할머니의 요리 교실 체험하러 왔어요. 바닷가 할머니 마을이 여기죠. 젊은 사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마을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민박집도 생기고 작은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은옥 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죠. 은옥은 겸손했지만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마을 전체를 바꾼 것이죠. 은옥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76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0대, 70대 할머니들의 편지였습니다. 몇 달 후 실제로 마을에 새로운 할머니들이 하나둘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옥 언니처럼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며 살고 싶어요. 마을에는 실버타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인 정착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꿈을 펼치는 활기찬 공간이었죠. 2028년 은옥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생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은옥 할머니 80세 생일 축하 및 마을 발전 감사 잔치,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그날 마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옥이 가르친 요리 교실 제자들, 전국에서 온 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할머니 축하해요. 손자 준우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할머니,
제가 요리학과에 진학하려고 해요. 할머니처럼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은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많이 가르쳐 줄게. 가족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장호는 이제 은옥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시다니.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지 뭘. 80세가 된 은옥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슈퍼우먼이세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들의 마을로 알려졌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실버 뉴라이프 모델 마을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진정한 친구들, 새롭게 찾아온 가족의 사랑. 내가 76세에 이런 선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은옥 언니.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 2029년 가을, 은옥은 81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50여 가구의 새 출발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은옥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죠. 그날도 은옥은 평소와 같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바닷바람이 은옥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우예요. 우리 준우, 뭔 일이야? 할머니,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께 인사시키고 싶어요. 어머, 정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가 만든 음식 자랑하고 싶거든요. 전화를 끊고 은옥은 웃었습니다. 이제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강은옥, 정말 잘 살았어. 은옥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은옥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76세의 은옥 할머니처럼 언제든 용기를 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해집니다.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날 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셋째, 희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용기는 때로는 떠나는 것입니다. 은옥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은옥 할머니의 선택이 마을 전체를 바꾸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세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